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각시굴의 저주. 경기도의 가평군 설악면 장락산의 산 중턱에는 바위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을 각시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굴이 각시굴이라 불린 이유는 한 이야기 때문인데 조선 중엽에 이 마을엔 홀어머니를 모시고 예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너무도 얌전하고 착하며 살림도 잘해 칭찬이 자자했죠. 그런데 임진왜란 일어나 마을 청년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아이들과 여자들만 남아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처녀 역시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농사일을 했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전염성병에 걸리자 마을의 산에 있는 바위굴에 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왜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피를 했는데 처녀는 동굴에서 어머니를 모신다고 이런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워낙 정신이 없는 터라 모녀를 챙길 여유가 없었죠. 마을에 왜군이 쳐들어 오자 처녀는 동굴에서 나오지 않았으나 결국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동굴이 좁아 왜군들은 그녀를 보고 나오라고 했지만 처녀는 응하지 않았고 왜군은 동굴 앞에 불을 피워 연기를 동굴 앞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처녀는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혔지만 어머니를 꼭 붙잡은 채 눈을 감았고 모녀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처녀의 죽음이 알려져 마을 사람들이 동굴에서 시신을 꺼내 봉양했는데 두 모녀는 꽉 끌어 안은 채 썩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다시 상기된 건 일제치하였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 마을을 다스리기 위해 부임한 일본인 관리는 일주일을 못 버티고 죽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당시 총독부 행정관리인 사쿠조우의 기록을 봐도 가평군에 부임했다가 죽은 일본인이 10명이 넘으며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도 못하고 온 사람도 3명이 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밤마다 한 여인의 혼령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곳은 한국인이 지방관리로 내려와서 어느 정도 탄압과 수탈을 피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현상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왜군에게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원한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끔찍한 물건. 1700년대 초반에 기괴하고 섬뜩한 이야기로 한간에 돌았던 소문 중에는 속칭연매라고 불리우는 끔찍한 물건에 대한 것이 있다. 이 무렵 한 흉악한 범죄자들이 이상한 대나무통을 하나 메고 다니는 것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부유한 집을 찾아가서 그 대나무통을 열어서 안쪽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왠가 정신병을 일으켜 발작하는가 하면 귀신이나 마귀에 관한 이야기에 미쳐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 범죄자들이 적당한 술수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었다. 대나무통 안에 무엇을 넣어놓는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 자들은 우선 남의 집에서 몰래 어린아이를 훔쳐온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어린아이를 가두고 우선은 굶긴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말라가게 되는데 아이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맛있고 중독되어 빠져들 만한 음식을 아주 조금만 먹인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배고픔에 괴로워하면서 음식을 극도로 원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점점 더 온몸이 바싹 마르고 몸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아주 조금씩만 계속 먹인다. 그러다가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버틸 수 없을 만큼 흉측할 정도로 마르게 되면 조금씩 먹이던 음식을 한 움큼 대나무통 한 중앙에 넣어서 아이에게 준다. 그러면 아이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사력을 다해 대나무통 속으로 기어들어 오는데 아이의 몸이 매우 마르고 작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척 작은 대나무통 속에 억지로 온몸을 구겨 넣어서 끔찍한 물걸로 대나무통에 들어차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박혀 있게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칼로 번개처럼 빠르게 아이를 찔러서 그 모습 그대로 안에 들어차서 죽게 만든다. 그러면 좁은 통 속에 마른 아이가 끔찍한 몰골로 들어차 있는 연매가 완성이 되고 대나무통 뚜껑을 닫아 들고 다니는 것이다. 이것을 세상에서 그 모습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무서운 모양이라고 말한다. 1763년에 사망한 이익은 기록에서 비참하게 죽은 아이의 귀신을 이용해서 협잡을 부릴 수도 있는 술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정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로 단속을 했으므로 당시에는 거의 소멸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술. 며칠 전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친구는 나와 고등학교 때까지 친했던 녀석이었다. 공부를 웬만큼 하던 그 녀석은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미래에만 시간을 투자했다.
그 후로 만날 일이 거의 없어졌는데 하던 일이 틀어져 버린 것일까? 아니면 친한 누군가가 죽은 것일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이유는 평생 술을 하지 않던 녀석이 내게 좋은 술집이 있으니 같이 한잔 하자고 불렀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고 녀석이 있다는 곳으로 갔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도저히 도심 속에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허름한 술집. 마치 시골 외진 곳에서만, 아니 시골에서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초라하고 기이한 집. 과연 이런 곳에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나무로 된 문을 열었다. 이후 나는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그 작고 좁은 술집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미친 듯이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 그리고 문득 의아한 생각도 떠올랐다. 어떻게 이런 시끄러운 소리를 밖에선 못 들었을까? 그때 멀리서 자리 잡고 앉아 술을 마시던 친구 녀석이 손짓을 하며 날 불렀다. 난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고 녀석의 맞은편에 앉았다. 여긴 어디야? 내가 묻자 친구는 깔깔거리며 술이 든 잔을 내게 내밀었다. 마셔. 난 녀석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기 전까지 마실 생각이 없었고 녀석도 그걸 눈치챈 듯 말을 꺼냈다. 여긴 뭐랄까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세계에서 제일 맛 좋은 술집인 건 확실해. 한 달 전 난 중요한 시험을 망치고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가던 중이었어. 그런 기분 때문인지 안 하던 술이 생각나더라고. 그때 누군가 여기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됐지. 궁금해진 난 생애 처음으로 술이라는 걸 맛보게 되었어.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게 있다니 했지. 진작에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게다가 여기 술은 공짜야.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실 수 있다고. 굉장하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술집에서 술이 공짜라고? 그렇다면 수입은 다른 것으로 번다는 것인데 주변을 보면 그럴 만한 시스템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난 연신 이곳을 칭찬하는 녀석의 모습을 보며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지고 말랐다는 걸 깨달았다. 마치 송장의 느낌. 주변을 둘러보자 술을 마시고 있는 다른 사람들 역시 모두 그랬다. 더욱 이상한 건 술을 파는 종업원이나 관련된 직원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다. 술잔이 빈 손님들은 그저 빈잔을 들고 손가락 모양 절식에 검은 문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다였다. 아마 검은 문 뒤에서 술을 파는 것일 테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여기 뭔가 이상하고 예감이 안 좋아. 나가자. 그러자 친구가 소리쳤다. 무슨 소리? 여기만큼 좋은 데는 없어. 내가 녀석의 팔을 잡고 일어서자 미친 듯 웃음에 취해 떠들던 표정이 한순간에 굳어버렸다. 그와 동시에 주변 사람들 역시 대화를 멈추고 모두 나를 노려본다. 나는 한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고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되려 친구가 내 팔을 잡았다. 내가 직접 보여줄 테니 따라와. 친구는 나를 데리고 검은 문 쪽으로 향했다. 나의 이성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몸은 누군가가 조종하는 꼭두각시처럼 멋대로 움직였다. 그렇게 문은 열렸고 난 또 다른 광경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환상일까? 분명 난 건물 안에 있는데 내 눈앞에는 커다란 폭포가 보인다. 폭포는 누렇고 칙칙한 빛을 띠고 주변에 솟아나 있는 거친 바위들과 수증기는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온천이라도 온 듯 몇몇 사람들은 아예 그 폭포 안에서 마시며 즐기고 있기도 한다. 친구 녀석이 물병을 꺼내어 폭포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나를 보고 웃으며 폭포의 물을 병에 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은 내게 지옥 같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다. 벗어나야 한다. 지금밖에 없다. 녀석이 물병 뚜껑을 닫아 내게 건네주려는 순간 난 그것을 뿌리치고 술집을 박차며 뛰어나왔다. 택시. 여기요. 나는 근처를 지나던 택시를 붙잡아 탔고 따라 나온 친구를 따돌려 간신히 집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 숨을 헐떡이는 모습에 당황한 택시기사가 친구분과 무슨 일 있었냐 물으며 물을 건네주었다. 난 그 괴상한 술집에 대해 낱낱이 얘기했고 기사는 믿기지 않는다며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답답하다. 과연 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기나 할까? 누가 들어도 거짓말 같은 이 얘기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허탈함에 택시기사가 준 물로 목을 축이고 돌려줄 때 기사는 사양하며 괜찮다고 한다. 탄산수인가? 그리고 대체 뭐가 괜찮다는 거지? 그거 손님께서 타실 때 친구분이 던져준 물입니다. 잠시 나는 멍한 눈으로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서서히 느껴지는 강력한 맛과 향기. 곧 내가 탄 택시는 유턴을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목소리. 어느 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안방에서 어머니께서 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았다. 너 왜 이제 온 거야?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얼른 같이 가자. 일단 다시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뒤에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중얼거리시는 어머니의 기척이 느껴졌다. 여보세요? 나다. 침착하게 들어. 엄숙한 상대방의 목소리가 나를 압도했다. 대체 누굴까? 혹시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말씀하시려는 걸까? 생각해보니 낯익은 목소리다. 돌아가신 건 어머니다. 돌아서지 마라. 내가 갈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형이다. 작년 교통사고로 죽은 형의 목소리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대체 무슨 일이지? 뭐 하는 거야? 뒤돌아보지 말고. 전화기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기절했다. 그 후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집에 오신 아버지가 깨워주셨다. 내가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쯤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본 어머니는 전화기의 목소리는 틀림없이 형의 목소리였다. 죽은 게 분명한 형. 다섯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집. 어릴 적 우리 집은 가족과 친척이 많았어. 할머니가 삼남 사녀를 낳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고 시골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지. 지역은 충북 영동이야. 뭐 시골마다 있겠지만 폐가가 조금 많았지. 여튼 할아버지 제삿날이나 할머니 생신 때는 식구들이 다 우리 집에 모였어. 명절 때는 남자 친척분들만 모이지만 제사나 생신 때는 삼남사녀의 부인이나 남편 애들까지 다 모이면 정말 한 15명 이상이 모였지. 동네에 우리 할머니 동생분도 살고 계셨고 작은 할머니도 계셔. 어른들은 모두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나 포함 애들은 작은 할머니 집에서 잠을 잤어. 애들이 다 내 나이 비스무리 또래여서 우리끼리 신나게 놀았지. 시골이다 보니 수영도 가고 고기도 잡고 과일도 따고 옅은 추억이 새록새록하네. 밤이 되자 작은 할머니가 이불을 펴주시고 우리 집으로 가셨어. 우린 작은 할머니 집에서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시시덕거리며 놀던 게 생각나는데 아직도 생생한 건 이불이 하늘색 이불의 실크로 꽃자수가 놓인 옛날 이불이어서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 옅은 수다를 떨고 잠이 들었지. 자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어. 내가 베개를 안 빼고 있는 느낌. 베개가 분명 딱딱한 누런콩이 들어간 동그란 베개였는데 전혀 베고 있는 느낌이 안 났어. 그건 둘째치고 어디서 이상한 화장품 냄새도 났지. 본냄새라고 해야 되나? 진짜 여튼 뭔가 이상하게 눈을 떴는데 내가 붕 떠 있는 거야. 황당해서 옆으로 들어 누우려고 했는데 몸도 안 움직였어. 그리고 여름인데 추웠지. 무심결에 발밑을 보는데 그쪽엔 TV와 옛날 화상대가 있는 거야. 거기에 누군가 앉아 있었지. 어두워서 잘못 봤는데 분명 사람같이 생겼어. 덜덜 무서워서 난 눈을 다시 감았지. 그러다 잠든 것 같아. 근데 잠이 얼마 안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아직 새벽이었어. 방도 어두웠고 말이지. 난 그때까지만 해도 어릴 때라 가위라고는 생각 못하고 꿈인 줄 알고 돌아눕는 순간 옆에 있는 또래 친척 새끼가 그 새벽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 내가 친척한테 왜 벌써 눈 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자고 있는데 자꾸 누가 깨우더래. 걔는 내가 깨운 줄 알고 그냥 응 하고 말았는데 갑자기 자기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길래 깼다는 거야. 근데 깼는데 나는 자고 있었다는 거야. 무서워서 그다음부터 잠을 못 잤다고 해. 아침에 보니 친척 머리가 까치집이 지어 있었는데 까치집 생긴 게 누가 양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은 듯한 뿔 모양으로 지어 있었어. 그거 보고 놀래서 허겁지겁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나네. 집에서 귀신 봤던 얘기를 신랄하게 했는데 친척 어른들은 웃으면서 맞받아치셨지. 할머니와 작은 할머니만 표정이 어두우신 거야.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작은 할머니가 가시고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원래 그 집이 폐가였는데 서울에서 여동생 남편이 사업하다 부도가 나서 갈 곳 없어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그곳이 폐가였다는 거야. 그곳을 조금 손보고 살았다고 해. 보통 폐가는 외진 곳에 있는데 그 집만 동네 안에 폐가가 있어서
일부러 그 집을 선택하고 살았다고 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둘 걸 하고 지금은 후회하지만 아직도 할머니와 작은할머니의 어두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